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입니다. 이제 오늘 수심가를 할 건데, 수심가는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의 숫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뭐 필기해 놓은 거 여러분들 밑에 이것은 핵심이다에다가 우선 필기를 하면서 들어가긴 할 건데,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막 행복하지 않아요. 우선 글의 종류를 미리 얘기하자면 민요고요. 사실 민요의 특징 아시죠? 이게 어떤 종류의 민요이건 간에 민요들은 서민들이 좀 그냥 솔직담백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구전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매번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가사 작품들, 규원가 하면 규원가가 사실은 다 그냥 언제 어디서나 봐도 똑같지. 근데 수신가라고 하는 건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 뭐 어디에 있을 때 이것저것 이래서, 그러니까 이 본들이요, 조금 다른 본들이 이 형태라고 하기도 하죠. 이형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전해지면서 일부 첨가하기도 하고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부러이든 어쨌든 후렴구가, 여러분들 제가 후렴구 보라고 파란색으로 형광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후렴구들이 뭐 똑같기도 하지만 살짝 바꿔주기도 하고, 그게 뭐 일부러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상에서도요, 뭐 실제로 말하고자 싶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일부 다른 데 있는 작품들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그냥 인용에다 갖다 넣어놓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딱 한다기보다는, 원래 민요라는 게 그렇잖아. 그때그때 내 감정을 노래하다가 또 노래하다 보니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러면서 이 형태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또한 단어 뜻풀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게 후렴구를 보건대, 큰 덩어리가 생각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왜 첫 번째 것도 그러해요. 이렇게 해서 한 몇 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임의 꽃 같은 모습, 얼굴이 그리워요. 어쨌든 임이 그리워요. 즉 쉽게 얘기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들이 쭉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후렴구지만 그 위에 있는 가사 내용처럼 맨 첫 스타트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님이 그리운 그런 내용들, 혹은 어디선가 19회에서 인용해서 따다가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들까지도 넣어서 그냥 이미 그립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님이 너무 그 화용이 그리워요, 뭐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똑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것도 살짝 바꾸기도 하고, 이따 같이 읽어볼게. 이쪽은 그러고 나서 한 텀이 끝나고 나면 또 한 텀은 뭐 얘기하냐면, 생각을 하니까 세월 가는 게 또 서럽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월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늙죠. 사람이 늙으면 언젠가는 또 죽을 것이고, 참 젊은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은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결국 변해서 늙고 죽고 그래요. 참 더덥죠? 인생 사는 세상사가 참 더덥습니다를 우리가 인생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인생무상에 관한 것이 또 여러 개가 쭉 나옵니다. 물론 뒤쪽에 가서 살짝 다른 또 내용들도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큰 틀이 이러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민요라서 그렇구나. 민요라서 후렴구가 반복되긴 하는데 또 살짝 변하기도 하고, 또 이형들이 많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단어 뜻풀이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민요구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알아두시면서 저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석 들어갈 테니까 막 단어 뜻풀이도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까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번 봐봐. 근래안부 문여하요, 그냥 요 정도의 뜻이구나를 알고 넘어가면 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왜 이렇게 별표 표시돼서, 여기 내가 지웠나? 뒤에 안 지웠구나. 뒤쪽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EBS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소리야. 주석처럼. 즉 이 부분은 주석이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미안. 그걸 막 외워야 되는 문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이 나와 있는 것대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근래 안부가 무녀, 아까 근래, 요즘의 안부를 묻습니다. 월도 사창에 첩한다. 그러니까 월도, 달빛이 흐르는 창가에서 첩은 기대어서 한이 많습니다.
첩이 기대해서 한이 많아요. 뭐 여성 화자 같네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임의 화용이 그리워서 나 어이할까요? 임의 화용이 그리워에다가 밑줄을 살짝 치시면 임의 위에도 있지만 화용이 그리워 여러분들 지문이에요. 여기를 치자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그리움의 핵심적인 정서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리움의 정서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거기 이렇게 가로쳐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써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너무 이미 그리워서 그냥 쓰는 첫 번째 연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인용을 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용을 하다 보니까 한자어의 투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외워도 된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매번 얘기하지만 기침 정도로 나는 NG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하다가도 기침하잖아. 내가 뭐 수업하다가 기침하는 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뭐 기침하는 걸 NG로 치고 끊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졸다가도 깨니까 저 그냥 계속 갈게요. 미안해. 자, 갑니다. 약사 몸흔 그런 아니 혼이 있다면이니까 만약 약자입니다. 만약에 나의 꿈 속에 혼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자치가 있다면, 이거 어디선가 봤을 텐데 행유적 자치가 있다면 문정선로, 문 앞에 있는 성로, 돌길이요 반성사, 그러니까 다 모래가 되었을 거래요. 반 정도는. 물론 이거 어디서 했죠? 기억나지? 사실 이런 문구가 많거든. 임에 대한 그리움 시조에서도 있고요. 여러분들 배운 작품에서도 있고요. 어찌됐건 내가 여러분들 기억나지? 이러면서 작품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강좌를 먼저 들을지 그 작품을 먼저 들을지 몰라서 저 그냥 어쨌든 갑니다. 어쨌든 이런 문구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흔하게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인용한 부분이라 막 단어 뜻풀이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야가 중요한 건데, 즉 쉽게 얘기해서 만약 꿈속에 있는 혼조차도 어떤 자국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취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임의 문 앞에 있는 길이 돌길이라 할지라도 그 돌길이 내가 하도 왔다 갔다 또 가고 이번에 가고 또 가고 이래서 거기가 다 부서지고 으스러져서 모래같이 다 됐을 것이다. 거의 반은 모래가 됐을 거야 인 게 뒤에 내용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과장법 쓰였습니다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후렴구에서 반복하고 있네요. 뜻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만 아시면 되고요. EBS에서는 거기 반성사라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임을 보고파하는 화자의 어떤 간절한 심리, 오죽하면 꿈속에 당신 집 앞에 돌길이 모래가 됐어요까지 얘기하겠어.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뜻이야. 세 번째,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재봉춘, 어머 봄은 다시 왔네요. 봄이 다시 왔다는 건 거기다 여러분들 써놓으시겠어요? 봄은 다시 왔어요 라고 재봉춘이요 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자연은 그대로 왔어요 다시. 그러니 자연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항상 하던 대로의 행동이죠. 그런데 임은 일거에 한번 가더니 무소식이로구나. 임은 변했나 봐요. 임은 결국은 오지 않네요. 님이 변했거든요. 두 개를 대조한다는 건 자연과 인간 사를 대조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임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이 내 옆에 없다는 거 나로 하여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잠깐 밑을 보니 밑에 생각을 하니 님이 그리운 것도 그리운 거지만 어쨌든 세월 가는 거 서럽네요. 결국 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 늙기만 할 뿐인 거잖아. 그러니 참 그거 생각해도요. 참 인생 무상하고 덧없습니다를 여기다 줬네요.
자, 인생 일장춘몽이 되고 아주 대번에 이거는 대표적인 거지. 인생 일장춘몽이 뭐야? 일장춘몽이요. 쉽게 얘기하면 덧없는 꿈 같은 거. 세상 꿈명 꿈밖이로 그러나 세상 북이 꿈명 이런 거는 다 꿈 같은 거예요. 그냥 꿈 밖의 것들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결국은 꿈 같은 거야. 그러니 차마 진정코 세월 가는 거. 차마 진정코 살짝 변했지만 원래 이렇다니까. 후렴구도 살짝 변해요. 그래서 유사한 후렴구 반복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세월 가는 거 서럽습니다. 네, 인생 무상이 느껴지네요. 추야 공산 다 접어준 날. 추야 가을 밤 공산 텅 빈 산이요. 그러니까 적막함은 느껴지게 하고요. 다 접은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이것도 왠지 적막함 속에서의 느낌, 인생 무상이 느껴지네요. 세월을 하니 세월 가는 거 덩달아 나오열 약간씩 바뀌고 있죠. 자,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요거 중요해서 나 이쪽으로 살짝만 와서 여기다 쓸까요? 나 중요해서 씁니다. 사실 이거 다른 작품에서도 역시 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원래 고전은 사실 뭐 고전만 그런가? 현대 우리도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일부분 유사하게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일부러 아니면 몰래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비슷하게 조금 바꾸기도 이러잖아. 근데 옛날엔 그게 또 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요거 잘 보세요. 월출동령에 달 뜬다. 여기 보시면 달이 솟아온다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잘 보시면 일락 해가 떨어져요. 서쪽에서 해가 떨어져요. 그리고 해 떨어지고 반복했거든요. 동쪽에서 월출 해가 올라와요. 달이 올라와요. 달이 솟아와요. 달이 떠요.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일 뿐인 거죠. 그래서 같은 뜻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은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락서산이라는 말 자체가 서쪽에서 해가 떨어진다 이 뜻이니까 사실 그대로 해석하자면 서쪽에서 해가 떨어지고 동쪽에서 달이 뜨고 달이 뜬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고, 두 번째 그냥 멋스럽게 일부러 이런 표현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한자고 얘는 한자가 아니니까. 어찌됐거나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며적 표현이다 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 종종 고전에서 있는 표현이니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요. 이런 표현 요거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얘는 자, 어찌됐거나 같은 뜻인데 다른 말 반복하면서 생각을 하니 세월이 가는 게 아연하답니다. 뜻풀이 보이시죠? 놀랍고 아니 벙벙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 이런 표현. 그래서 나 어떡하면 좋니? 친구가 본파는 남이련만 그다지도 유적단 말이요. 물론 남이죠. 친구는 생긴 것 자체가 남이고 이미 사람 자체가 남이잖아요. 남은 맞지만 우리가 정이 많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정. 그래서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은 그리워서 어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 두 가지하고 살짝 벗어난 그냥 친구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반가움, 좋음 뭐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개변양류는 사사록이고요. 개변양류가 버들가지잖아. 그 시냇가에 있는 양류, 버들가지는요. 사사록 점점 녹색이 되고요. 무릉도화에서의 도화가 복숭아꽃이잖아. 복숭아꽃은 점점 붉은색이랍니다. 그러니 색깔 볼까? 녹색 얘기했고요. 이쪽은 붉은색을 얘기했으니까 색깔적인 측면에서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 우리는 색깔적인 측면이니까 색채 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색채 대비를 통해서 봄의 풍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해서, 임의롭다는 건 뭐냐면 임의롭다고요. 그러니까 임의, 요 단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네가 정해 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네 맘대로 정해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임의롭지 못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참 자유롭지, 생각할
생각할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것들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놈의 신세란 참나 어이할까요? 난사로다 난사로 난사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다 생각할수록이요 아주 겸난사 아주 어려운 일이로구나. 대체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볼까요? 자, 지금 부정적인 계속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얘도 부재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화자는 시종일가 제목 자체가 수심가야 근심 걱정이에요. 잘 되는 일도 없지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줄도 인용이어서 그냥 해석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 중요한 표현 아니고 어쨌든 생각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서 어이사드란 말이요.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또 똑같네요. 또 똑같아. 자, 다시 한번 할게. 산천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 천축은 산천 초목은 젊어갈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청춘은 늙어갈 겁니다. 아마 두 개 뭐하고 있어요? 역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또 인생 무상 또 나왔네요. 왜냐하면 자연은 여전하지만 인간은 늙어가고 있어요. 참 서럽죠? 인생 무상 덧없는 거.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인간이 늙어가는 거 어쩌란 말이오에 대한 탄식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네요. 자기야 우지를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알죠? 요거 하고 갈까요? 자기야 아니야. 애인사에서 얘기하는 자기야 그거 아니야. 자, 단어 쓰고 갈게요. 자기는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그거 있잖아. 귀촉도. 귀촉도를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였나? 여러분이 흔히 하는 걸로는 속적세를 먼저 썼어야 되나요? 아니면 두견세를 먼저 썼어야 되나? 아니면 접동세요? 접동세? 아니면 불여기 정도요? 얘네가 다 같은 새인 건 알고 계십니까? 모두 다 얘네들이 하늘 상징하는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아주 극한 슬픔, 속상함, 한맺힘을 나타낼 때 쓰는 새들이어서 같은 새들이라기보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 자꾸 이 새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뭔가 한맺히고 슬픔을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자기를 들면서 울지 마. 울 거면 혼자 울지. 너 때문에 나도 울컥울컥 하잖아. 즉 화자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더욱 슬픔을 배가시킨다면 여기서의 자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할 줄 알죠? 자, 어쨌든 너 혼자 울 것이지 여관 한등, 여관의 한, 차가운 한자, 차가운 등 아래에서 잠드는 나까지 왜 깨우는 거야? 나 슬퍼지잖아. 슬픔에 잠이 깨잖아. 그러니까 슬픔에 잠 못 들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슬픔에 대한 한탄,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임생각이 저절로 나네. 안 생각했는데 네 기차 소리를 들으니까 임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제발 소리 좀 말고 가라는 소리는 나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요.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요. 그러니까 청춘 홍안, 청춘의 붉은 얼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젊음이요. 청춘의 이 젊음을 슬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맨 마지막 밑줄 마음대로 노잔다. 그냥 놀아보자. 그러니까 놀면서 노는 것으로 이 슬픔이나 고통 좀 해소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노잔다, 놀고야 난다 뭐 이런 표현들 보통 원래 민요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는 하죠. 뭐 큰 내용은 없어요. 단지 이제 큰 두 개의 덩어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것, 그리고 각 년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어? 요 정도? 그리고 알겠지만 매번 대조가 나오는 건 매번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 그리고 뭐 객관적 상관물은 뭐 당연히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EBS가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후렴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잘 들어. 적어도 내가 매번 얘기하죠. EBS에서 얘기한 것은 이해는 하고 넘어간다. 자, 후렴구의 특징에 대해서 1번 EBS가 뭐라 했냐면 의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뭐뭐 할까요? 뭐뭐 할까요? 뭐뭐 하리요? 네, 의문형의 형식 맞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화자의 근심을 강조했죠. 왜? 모두 다 부정적인 내용 맞거든요. 부정적인 내용. 수심가, 그러니까 근심, 숫자, 근심을 강조한 거 맞죠? 자, 두 번째. 연과 연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줌으로써 내가 왜 파란색 형광으로 해놨잖아. 파란색 형광으로 해놔서 딱딱 연이 구분되지 않니? 그 소리예요. 네. 후렴구가 나온다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 연 여기까지. 그 다음 연 여기까지. 비록 두 줄이지만 어쨌든 연과 연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줌으로써 시적 상황이 달라지는 보이죠. 여기까지는 그리움 얘기에다가 또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 이렇게. 세 번째.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네, 똑같은 구절도 있었고요. 유사한 구절이 변주돼서, 변주라고 하는 건 살짝 변해서 네, 비슷하게 살짝 변하기도 했었죠.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지. 각 연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설부의 정서를, 그러니까 각 사설부, 그러니까 그 왜 이야기부요. 그리고 후렴구가 있고 이야기부가 있고 후렴구가, 이야기부를 사설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다 각양각색 친구 얘기도 하고 그리운 얘기도 하고 뭐 인생무상 얘기도 하고 이랬잖아. 그런 것들의 정서를 공통된 정서로 집약해서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공통된 정서요? 근심이요. 수심이요. 안타까움의 정서요. 뭐 이런 거로 잘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아 맞네 라고 얘기하시고, 후렴구가 대표적인 특징이어서 이 작품은 후렴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기만 하면 되는 작품입니다. 해석을 할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이야. 난 미리 얘기해줬어. 항상 수업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올 거. 자, 수신가는 이런 작품입니다. 제목 잊지 마시고요. 아, 근심을 노래한 민요구나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되기 전까지 한 번만 읽어보면 얘는 복습이 아마 쉽게 끝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작품도 마무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